안녕하세요, 리모네입니다. 레트로 게이머라면 모두들 알고 계실 만한 브랜드가 되겠죠. 네, 8비토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키보드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딱 봐도 어떤 콘솔과 아주 매우 유사하게 생겼는데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으실 건데요. 네, 페미콤과 그리고 NES 버전 두 가지 버전의 디자인이 적용이 된 키보드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키보드를 보는 순간 이건 거의 강매 수준에 구매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 키보드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아직까지 이렇게 비닐도 뜯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개봉을 한 뒤에 어떤 내용물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네, 이번 레트로 키보드의 구성품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선 키보드, 그리고 별도의 키를 매핑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몇 개의 이제 실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설명서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 설명서에는 한국어로 설명이 된 부분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죠.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이 키를 매핑을 할 수 있는 간단한 퀵 가이드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USB-C 타입의 케이블도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성품을 이렇게 살펴보았고, 자, 메인인 키보드를 한번 볼까 하는데요. 이 키보드 자체는 전체적인 디자인은 과거에 페미콤용으로 출시가 되었던 베이징용 키보드가 있는데 그와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페미콤용의 전통적인 색깔이 흰색이라든지 그리고 빨간색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무게를 들어보면 상당히 이제 무게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기계식 키보드인 만큼 어느 정도 무게는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게가 더 플러스가 되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키 구성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백사 키보드 형태를 띠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우측에는 이제 숫자키가 없는 텐키리스 형태가 되겠습니다. 상단에는 이렇게 일본어가 각인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키보드는 108, 109 키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이와 같은 형태의 키보드 배치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발매된 페미컴 디자인과 유사한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일본어 각인을 이렇게 넣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레트로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연결 방식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왼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블루투스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인 경우에는 USB-C 타입으로 유선 형태로 연결이 가능하겠고요. 마지막으로 2.4기가 무선 연결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 2.4기가 무선 연결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하단 부분에 이렇게 무선 수신 어댑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이제 슈퍼마리오를 의식해서 만든 것 같은 벽돌 모양의 디자인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8비트가 센스가 있는 게 이렇게 수신부를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자석으로서 이렇게 강력하게 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연결 방식 설정 이외에도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버튼의 배치가 정말 이제 디자인 센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에는 이렇게 3개의 버튼이 존재하고 있는데 가장 왼쪽은 블루투스 페어링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버튼이 되겠고요. 가운데 버튼은 별도의 존재라고 했던 AB 버튼이 있었죠. 자, 그 부분을 설정을 할 수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각각 프로필을 설정을 할 수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내부에 사용되고 있는 LED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흰색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측의 파워 같은 경우는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 충전을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점등을 하면서 현재 상태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측키를 보게 되면 백스페이스는 아주 큼지막하게 누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엔터키는 한 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큰 키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불호가 있을 것 같고요. 하단 부분에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AB키 2개의 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레트로 키보드에 또 하나의 특수한 단자가 있게 되는데요. 상단 부분에 A, B, X, Y라고 해서 총 4개의 별도의 단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성품을 소개를 할 때 외부 키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키를 이 부분에 연결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최대 4개까지 확장이 가능한 키가 되겠고요. 추후에 8비트에서 이 외부 키도 판매를 한다고 하니 사용하실 분들은 추가로 구입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보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키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눌렀을 때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타이핑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계식 키보드 사용하신 분들에게는 별 거부감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소음의 경우에는 눌렀을 때 아무래도 기계식인 만큼
완전 제로라고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심한 소음이 나는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메인인 키보드 이외에도 별도의 외부 키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키는 자, 큼지막한 버튼이지만 살짝만 눌러도 인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가운데 부분이 아닌 외곽 부분을 눌렀을 때에도 쉽게 인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단점으로 보자면 키보드에 소음이 조금 크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조용한 장소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 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를 한 뒤에 매크로, 숏컷 등의 다양한 활용 방법으로서 활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8비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면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표시가 뜨게 되고요. 키보드를 선택하신 뒤에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업데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면 프로필 작성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었고 업데이트 서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키보드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신 뒤에 새로운 프로필을 추가를 하시면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이름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넣고요. 프로필을 선택을 하면 각각의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왼쪽을 보게 되면 키 설정이 있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매크로 설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볼륨 설정이 되겠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키 설정이 있는데 각각의 모든 키들을 별개의 키로 매핑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키라든지 사용하고 있는 키가 별도의 키로 사용하길 원한다면 이 키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을 생각을 하면 아주 자유도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키보드 이외에도 별도의 확장 단자를 통해서 키보드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4개의 포트가 있는 만큼 4개의 포트 각각의 키를 별도로 설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A 포트에 현재 외부 키를 이렇게 꼽아준 상태가 되겠는데요. B 버튼에는 자, 내비게이션을 해볼까요? 그렇게 해서 백스페이스를 설정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A 버튼에는 엔터 키를 매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되었고 이렇게 되면 엔터 키와 백스페이스 키로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키보드 상에 있는 프로그래밍 키도 설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매크로가 되겠는데요. 매크로 설정한 키를 선택을 한 뒤에 자, Create New 매크로를 선택을 하게 되면 매크로 키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게 되면 되는데요. 자, 싱글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 누르게 되면 기록이 시작이 되는데요. 각각 키를 누른 상태에서 시간과 그리고 눌러진 키들이 기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기록이 완료가 되면 스탑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이후에 세이브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 기록된 내용들이 매크로로서 저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런 시간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자, 선택을 하신 뒤에 딜리트 버튼을 눌러 주시면 각각의 시간들이라든지 아니면 키들을 삭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능으로서 리피트가 되겠는데요. 일정 시간을 간격으로 반복을 하게끔 자, 제작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싱글과 마찬가지로 키를 이렇게 눌러서 기록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스탑을 누르게 되고 세이브를 하시게 되면 현재 지정된 키가 저장이 되겠습니다. 일정 시간 키를 누르는 동안 이 키가 반복이 되게 되겠고요. 자, 간단하게 여러가지 동작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은 멀티플이 되겠고요. 자, 인터벌 시간과 그리고 몇 번을 반복할지가 지정이 가능하게 되겠는데요. 일정 반복 이후에 멈춰야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멀티플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8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키보드 자체 내에서도 숏컷이라든지 외부 키를 지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런 부분도 사용자의 편의성을 생각한 8비트의 센스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자, 이 프로필 사용을 5% 변경을 해 주셔야지 사용이 가능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별 모양을 누르게 되면 깜빡깜빡거리는 상태가 되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사용하고 싶은 숏컷의 버튼을 누른 뒤 동시에 외부 키를 눌러주게 되면 자, 이 키가 외부 키로서 숏컷으로 지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8비트에서 출시한 레트로 키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패미컴 디자인의 이런 레트로 키보드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현대 컴보이기 때문에 NES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패미컴 이외에도 NES 디자인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 자신의 선호하는 디자인에 맞게끔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만에 이렇게 꼭 구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물품이 출시가 되어서 정말 기쁜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레트로 디자인이 가미된 그런 여러 가지 물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